예, 저는 서울의 지구촌 동물병원에서 야간 응급 테크니션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려견 교육 담당하고 있는 정은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인들이 물렸다고 하는 사건들을 보면은요, 묶여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묶여서 그냥 밥만 이렇게 꿀꿀이죽처럼 만들어서 던져주고, 아이가 배변하고 밥 먹는 장소, 쉬는 장소가 1m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아이한테는 굉장히 거친 환경이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과연 그 밥을 주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생각을 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이 친구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사랑을 받고 충분한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면 과연 주인을 물까? 물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보호자가 내 강아지를 얼마나 잘 보호해주고 이끌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서 애기들이 막 우와 강아지다 하고 뛰어와요. 그러면은 보호자가 강아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물림사고 애들한테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행동이 크고 요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걸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보호자로서 그런 위협에서부터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강아지들도 보호자를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자기가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겠죠. 그러면은 물기도 할 거고 짖기도 하겠죠. 만약에 내 강아지가 타인한테 위협을 가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종이나 크기에 대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그거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려를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 아이가 만약에 입마개를 했다 싶으면은 저 아이는 싸나운 애야, 이게 아니라 저 아이는 그래도 대비를 하고 있구나, 예, 어떤 사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시선으로 봐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이전에 당연히 보호자로서는 강아지를 이렇게 이제 핸들링하는 보호자로서는 내 강아지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지 않게끔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마개 연습은 무조건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격적이든 공격적이지 않다. 쉽게 입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결책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들을 들일 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샵에 가서 쇼핑하듯이 아이들을 결제해서 데리고 와요. 그러고선 특별한 교육 없이 알아서 잘 크게끔 운에 맡겨요. 그리고 잘못을 하면 혼도 내고요. 자,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이 생명을 드릴 때 돈을 주고 사는구나. 아, 잘못하면 혼도 내면 되는구나. 어느 부분에서 과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보호자분들께서 아이를 들이시려면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아이한테 얼마나 관심을 쏟고 시간을 보내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를 어쩔 수 없이 8시간씩 혼자 둬야 된다, 이러면 키우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갈 수 없다, 돈이 없어서, 키우시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갇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산책을 못 시켜준다. 키우시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된다고 한다. 키우시면 안 되겠죠. 고려하셔야 될 건 이거 같아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을 얼마나 시켜서 이 사회에 잘 적응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지 좋은 입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면은 움직이질 못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왜 그러냐면은 계속 안에만 갇혀 있다가 나가니까. 그런 산책 문제, 그 다음에 분리불안 문제, 그 다음에 예민해지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환경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사회화가 잘 된다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기적으로는 이제는 4주에서 16주에서 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단 논문이나 책이나 그런 거 찾아보면 12주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 이상이 되는 아이도 있고요, 더 빨리 끝나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개체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근데 그 중요한 시기를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입양의 특성상 알차게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죠. 샵에서 갇혀서 지낸다던가, 그 다음에 집에 이제 입양이 됐더라도 적절한 교육을 못 받는다던가. 실천을 안 하시는 거죠. 실천을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실수고, 열심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셔서 다음에 뵐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어떤 일이 생기고, 그래서 못해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천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백날 아무리 알려드리고 그래도 보호자님께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보호자님이 저한테 위탁을 맡기셨어요. 자, 이 아이 좀 부탁드릴게요. 좀 얼마나 좀 한 달 정도 맡아서 좀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 아이가 과연 그 집에 가서도 그 행동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과연 유지할까요, 그걸? 안 그럴 거예요. 다음에는 교육을 이제 딱 했다 쳤을 때 이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유지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아이의 분리불안이나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완화가 됐으니까 나는 다시 내 삶을 살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다시 분리불안이 생기고 불안한 강아지가 되겠죠. 짖고 하울링을 하고 옆에서 민원 들어오고, 보호자는 또 스트레스 받고, 나는 또 내가 나가서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교육을 했다면은 그게 무너지지 않게끔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시켜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보호자들끼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산책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를 받고 회복하는 산책의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흥분을 심하게 하는 아이가 기존에 잘 만들어진 그런 산책 모임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은 이 아이도 이 무리에 굉장히 쉽게 동화된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산책 모임 추천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게 보호자님들한테 어떤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서로 그러니까 저도 교육을 만약에 하고 보호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한다던가 세미나를 하게 되면 저도 보호자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의견도 교환하고
좀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드린다는 그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하고 하는 건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